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요. 국가, 사회적으로 정말 기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만 출신들은 정말 활약을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출신들은 정말 이 반도체 분야 이런 데서 활약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영재교육센터, 즉 파워스쿨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제가 또 이번에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웩슬러 지능검사 검사 전문가 과정을 한번 오픈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고요. 한 번에 보통 12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매주 3시간씩 4주 정도에 걸쳐서 수업 진행을 하고요. 웩슬러 지능검사를 정말 아주 처음서부터 해석하는 데까지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뽑지 못하고요. 한 번에 한 3명 정도씩, 한 번 3명 정도씩만 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 내용이 나가는데요. 이거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시공간 능력이 상위 1%인 영재들이요. 어릴 때는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입니다. 시공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죠. 이 시공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 능력 이상으로 언어 능력보다 먼저 시작되는 능력이죠.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먼저 갖게 되느냐면은 시공간 능력을 갖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는데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요 시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각적이고 공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IQ 검사 그러면 IQ의 인간의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IQ 검사는. 근데 이 IQ는 숫자로 나오는 것이죠. 이 IQ의 3대 영양소가 있어요. IQ의 3대 영양소가 뭐냐? 바로 언어 이해 능력과 시공간 처리 능력과 유동 추론 능력입니다. 언어, 시공간, 유동 추론 이 세 가지는요 IQ를 형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시공간 능력, 그 중에 하나인 시공간 능력이 정말 높은 아이들, 상위 1%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어릴 때 어떤 행동, 특성들을 보였는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3가지로 제가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이런 시공간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요, 나중에 가면요, 사실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시공간 능력은 필요합니다. 건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분야 더 뛰어넘으면요,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시공간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수학이라는 건요, 도형과 기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보면은요, 천체 물리학 그러면 정말 시공간 능력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 시공간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물체 모양의 특징 파악이 빠르다는 거예요. 어릴 때.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물체의 모양이죠.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뭘 먼저 보겠어요? 다 물체를 보여요. 눈에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언어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13개월, 14개월 돼야 말을 하지 않나요? 한 13개월 정도 돼야 말을 하는데요. 이 말도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제일 먼저 보겠어요? 물체. 물체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3차원적인 도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런 물체를 많이 보게 해야 되는데 자꾸 어릴 때부터 책만 보게. 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물체가 2차원으로 그려져 있죠. 실제 물체는 3차원인데 그 책 속에는 2차원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우수한 아이들, 시공간 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은요, 이런 물체의 모양의 특징을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형태인지라고 그래요. 형태인지. 즉, 형태를 보고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저게 뭐라는 거를 알아차린 게 굉장히 어릴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라든지 형태. 이 3차원적인 것은요, 사실은 2차원적인 것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죠. 뭔지 아세요? 2차원적인 것은 우리가 보는 게 다예요. 그렇지만 3차원적인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내가 앞에서 보면요, 뒷부분은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옆부분을 보면은 저쪽 반대편의 옆모양은 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3차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우리가 빨리 그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말 뛰어난 능력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자동차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꽃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똑같은 꽃이라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죠. 다 다르죠. 민들레라는 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미라는 꽃도 있고요, 국화라는 꽃도 있죠. 꽃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실은 같이 꽃이라고 그러지만 그 모양이 다 달라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거리에 지나가는 자동차도 모양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보면 뭐 전기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솔린 차도 있고요, 또 SUV라고 하는 그런 스포츠용 그런 뭐 레저용 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단이라고 하는 우리 보통 아는 승용차도 있고요, 트럭도 있고요, 버스도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차죠. 차라는 거죠. 차라는 것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모양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합쳐서 차라고 부르는 것이죠. 차. 이런 모양을 빨리 파악한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을 빨리 파악하는, 어떤 아이들 보면은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 보면은 또 무슨 꽃이라든지 무슨 뭐 어떤 다른 모양에 굉장히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는 여러분들 이 모양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를 형태인지라고 그랬죠. 형태인지. 그래서 그 모양 중에서 대표적인 모양을 머릿속에 갖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모양을 머릿속에 갖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모양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래요. 모양 개념. 우리는 언어에 대한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에 대한 컨셉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갖는, 어릴 때일수록 빨리 갖는, 어린아이가 빨리 갖는다.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능력이죠. 두 번째는요, 물체 모양의 회전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겁니다. 회전이 수월해요. 물체 모양을요, 진짜 돌려보지 않고도 아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정육면체라는 모양 있잖아요. 정육면체 모양. 자, 위에서 볼 수도 있고요, 옆에서 볼 수도 있고요, 뒤에서 볼 수도 있어요. 여러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자, 위에서 보는 모양, 옆에서 보는. 이게 정육면체면 무조건 위에서 보면 사각형이겠죠, 사각형. 옆에서 봐도 사각형이겠죠. 그런데요, 자, 그러면 자, 정육면체 말고요, 또 삼각뿔이라는 것도 있어요. 삼각뿔. 삼각뿔을 제일 위에서 볼 때 하고 옆에서 볼 때 다르죠. 위에서 볼 때는 사각형으로 보이지만, 그 다음에 옆에서 볼 때는 뭐 삼각뿔, 사각뿔,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사각뿔, 위에서는 사각형, 옆에서 보면은 사실은 삼각형. 또 삼각뿔, 뭐 옆에서 보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 모양, 물체의 모양에 대해서 회전을 시켜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멘탈 로테이션이라고 해요. 이 멘탈 로테이션은요, 사실은 어떤 모양에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에서 사실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쭉 추적해서 가는 것은 실제 물리적 거리하고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거리가 비슷하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멘탈 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런 즉 물체의 모양을 잘 회전해서 볼 줄 아는 거. 앞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옆모양, 윗모양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이걸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능검사에, 그 웩슬러 지능검사에도 약간 나와 있지만 여러 지능검사에 보면은요, 물체를 이렇게 180도 돌리면 아니면 90도 회전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멘탈 회전, 그러니까는 멘탈적으로 머릿속으로 회전시키는 멘탈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유연성. 공간을 얼마나 유연하게, 그러니까 모양을 굉장히 다르게 보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도형 창의성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물체 위치 파악이 굉장히 빠르다. 물체 위치 파악. 여러분들 집에서도요, 벽에는 무슨 그림이 걸려 있고, 소파가 있고, 거실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몇 번 보면 뭐 잘 아는 분도 많지만, 아이들은요, 그렇지 못해요. 저기 다른 집에 가서 한번 쭉 보고 왔는데, 야, 거기에 뭐가 어딨니? 소파는 어떻게 생긴 색깔이 어떤 거지? 그 다음에 소파의 높이는 어떤 거지? TV는 어디에 걸려 있지? 안방은 어떤 곳에 있지? 이런 것이죠.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위치 파악하는 능력. 이건 웩슬러 지능검사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웩슬러 지능검사에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두 물체를 연결하는 겁니다. 공간상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어떤 어른들 보면은 아파트를 이렇게 뭐 친척집이나 무슨 뭐 자식들 집에 찾아가는데 갈 때마다 못 찾는 그런 사람들 있죠. 갈 때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너무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위치 파악이 대단히 어려워요.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아이들은 어릴 때 보면은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남녀차 연구도 있는데 남녀 차이는 남자가 더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실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자들도 우수한 사람들은 대단히 우수합니다. 이렇게 물체의 관계성 이런 거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이렇게 공간, 시공간 능력에 있어서 우수한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게 시공간 능력에 있어서 상위 1% 이런 영재들이 어릴 때 보이는 그런 행동 특성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자, 첫째는요, 물체 모양의 특징 파악이 되게 빠르다. 물체의 모양 파악이 빠르다는 얘기고요. 둘째는 물체 모양의 회전을 아주 잘 수월하게 시킨다. 회전을 시킨다. 그 다음에 셋째는 물체의 위치 파악이 대단히 빠르다. 즉 물체 옆에 뭐가 있고 어떤 물체 A라는 물체 옆에 뭐가 있고 이렇게 관계, 두 가지의 물체, 세 가지의 물체의 관계를 빨리 알아차린다. 그런 겁니다. 정말 시공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IQ를 형성하는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IQ를 높이려면 시공간 능력이 높아야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릴 때부터 파악을 해서 이런 능력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약하면 적극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잘 갖게끔 형성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요. 도와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